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3년 군무원 7급 이제 마지막 2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푸는데요. 일주일 동안 군무원이 이 군무원 7급을 풀면서 군무원행 행정학 시간에 7급을 풀면서 제가 굉장히 투덜댔습니다. 혼자서 보실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가 막 너무 예쁘다 이러진 않습니다. 이런 선지 굳이 봐야 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법령, 내용,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래도 하나 좀 얻어 걸리면 어떨까? 정도의 느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 자체에 목매지 마시고 저랑 가볍게 필요한 선지들 위주로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시죠? 21번도 마찬가지예요. 영기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영기준 예산제도는 아시겠지만 상향입니다.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이 확실하게 틀렸어요. 자, 근데 사실 1번 기존 사업 감축 관리의 목적을 둔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지 않는다? 이러지도 않아요.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사업을 일단 진행을 할 거면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 기준으로 다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감축이 나타나는 거지. 애초부터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애매합니다. 너무 2번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요거는 맞는 선지로 보고요. 사업의 검토가 조직 경계 내에서 진행되는 폐쇄적인 의사결정의 일종이다. 뭐 신성과주의 예산을 빼고는 성과 관리를 위해서 고객들의 의견을 듣는 신성과주의 이외로, 외로는 다 폐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연기준 예산제도와 같은 예산제도 설명할 때 폐쇄다, 개방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NPBS 신성과주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과 개념을 고객의 만족도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개방적인 느낌으로 보고요. 나머지 것, 사업의 검토 역시 다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이 정도로. 그래서 폐쇄적이다라기보다는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진다의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급자들의 정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상급 계층들이 너무 이 내용을 볼 때 다양한 정보와 업무 과다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종류의 선지입니다. 근데 사실 3번하고 4번, 1번 다 별로.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연기준 예산제도가 일단 상향적인 과정이고 정보가 너무 많고 감축이 진행될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현재 군인 공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 경력직 중에 특정직 공무원이죠. 경력직 중에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립학교 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 소방직 특정직 공무원이죠. 경찰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검찰청의 검찰 사무관, 검사가 아니라 검찰청 사무관입니다. 요거는 사무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검찰직 보잖아요. 그 검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는 분명히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검찰 사무관은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제가 해설지도 써놨지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들어가야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봐요? 근데 우리 특정직은 제가 얘기했었죠. 국가공무원법상에 특정직 공무원은 딱 써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그래서 특정직은 그걸 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해설지도 내용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23번입니다.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소속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 자문기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 그 다음 사업소, 출장소 뭐 이런 것들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조기관은 소속행정기관이 아니라 보통 행정기관 안에, 본부 안에 우리가 보통 보조기관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부 공무원들 중에 개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 이게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쉽죠? 킹슬리가 처음 사용했던 제도고요. 선거 결과의 기초에서 주요 관직을 임명하는 엽관 제도와는 다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형평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대표 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들을 관료로 뽑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있어서 구성원 모두에 대한 형평성이 확보가 될 수 있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성 역시 제고될 수 있습니다. 3번 맞는 선지예요. 4번 실적주의 공무원제도 확립에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적주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을 했지만 대표 관료제가 실적주의를 침해한다는 얘기는 워낙 문제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이것도 현재 틀린 선지가, 이것도 현재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거리가 먼 틀린 선지 찾아주라고 얘기했죠?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자, 25번. 전자정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자정부 원칙이 아닌 것. 아니, 이런 걸 내가 전자정부법을 다 암기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냐고요. 자, 그런데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강화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전자정부의 원칙, 이거 역시 전자정부법 제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법령 실어놨거든요. 법령으로 한번 봐주세요. 1호에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와 국민 편익의 증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2호에 행정 업무의 혁신, 생산성, 효율성의 향상. 그 다음 제일 마지막 6호 보시면 중복 투자 방지나 상호 운용성의 증진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만 틀렸어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 몇 번이냐면 현재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공무원 7급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개중에 좋은 문제도 있고 약간 별로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꼭 보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 위주로만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세요. 이런 거는 가볍게 하루에 정말 저랑 하는 요 시간 문제 풀어보면서 해설지 확인하는 요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영상까지 포함해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이 공무원 7급 분들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저희 내일은 다시 네, 국가재정법의 법령 내용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